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 매체 RT의 발칸 TV 개국을 맞아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가진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매체 RT는 러시아 최대 언론사입니다. 저도 매일 보는데 내용이 아주 풍성하고 대체로 정확합니다. 마리아 자하로바는 러시아 매체 해외 확대가 다른 나라의 눈에 비친 러시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국익의 틀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언론인의 의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뉴스 확산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발칸 TV가 세르비아와 스르프스카 공화국, 발칸 반도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인을 향한 것이라면서 RT 채널의 특징은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국가의 시민들로 구성돼 국민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뉴스에 진실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RT가 진실 보도 때문에 독일에서 순환을 겪었다고 회고했습니다. RT 독일어판이 윤리와 현지 법률에 따라 방송을 시작했지만 독일이 이를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독일인이나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안적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RT가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면서 방송을 폐쇄했지만 혐의에 대한 증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RT 채널이 새로운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하면 집단 서방 국가들은 히스테리 발작을 한다면서 이를 일종의 도전으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독일 언론들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폐쇄적이라면서 라브로프 외교부장이 최근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독일 기자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베를린의 승인과 편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결국 불참을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일정 때문에 불참한다는 사유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당국이 취재 자체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자하로바는 독일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참여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독일 경제는 환상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그 비결 중 하나는 러시아와의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으로 러시아 에너지원을 차단했으며 2022년 9월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까지 폭파당해 경제가 무너졌다고 회고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는 인터뷰에서 젤렌스키에 대한 평도했습니다. 그녀는 젤렌스키의 말을 듣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며 있는 사실이라면서 그는 지속적으로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오랫동안 마약을 복용해 왔으며 권력과 야망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맞는 얘기입니다. 젤렌스키는 말을 하면서 코를 벌름거리거나 만지기도 하는데 이는 코케인 중독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이유는 젤렌스키의 행동이 이미 그의 권한과 법적 틀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대통령 임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언행에 대해 아무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하로바는 또 젤렌스키는 그의 동맹자, 영감을 주는 사람, 심지어는 후원자에게도 모욕을 주고 사용하는 레토릭도 모순적이고 논리가 없다면서 순진하게 그의 말을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우크라이나 마이단이 서구인들의 손에 의한 일종의 쿠데타로 서방의 자금 후원으로 이뤄진 색깔혁명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남동부 지역에 거주했던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주민에 대한 권리 침해는 너무나도 끔찍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모든 만행이 우크라이나의 극단적 민족주의, 네오나치즘을 신봉하는 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행은 나치와 파시스트로부터 우크라이나 도시를 해방시킨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기념물과 무덤은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대신 키예프 정권은 제3제국의 부역자였던 반데라와 슈헤비치 같은 범죄자들을 우크라이나의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마이단 이후로도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만들었다면서 온갖 무기를 다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열화 우라늄탄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열화 우라늄탄이 무엇인지 세르비아인 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유고슬라비아를 폭격하고 무력으로 개입하면서 열화 우라늄탄을 이미 대량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자하로바는 또 국가 주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유럽연합 국가들은 스스로 말하듯이 세계 발전의 선두주자 중 하나였지만 독립성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권을 상실했고 이는 경제 붕괴로 이어졌다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는 세르비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속이고 유혹하며 좌초시키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하로바는 서구가 코소보 문제 양보를 미끼로 유럽연합 가입을 세르비아에 제의했지만 그게 다 속임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논평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이 선택한 미국 대통령인 만큼 미리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그가 내리는 결정을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트럼프가 시민이자 남성으로서 그가 선언한 것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트럼프가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별만 있다고 규정하는 미국 법률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게 정말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미국인들은 제3의 성별이 있다는 정치인들의 말에 속아 바보가 되어왔다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트럼프의 선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선언은 인간 의식의 파괴를 위한 초자유주의적 의제가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성별 없이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성별을 갖게 된다는 소리는 서구 세계 전체 문명적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자하로바는 그러면서도 미국은 트럼프가 바로 잡으려는 뒤틀린 성 정체성 문제 말고도 병폐가 많다고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경제, 금융, 개발도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공부채가 거의 37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행히도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